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기 전 잠시 멈춰보세요. 소변 위에 맥주 거품처럼 끈적한 거품이 떠있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거품이 완전히 사라지고 신장이 활력을 되찾는 기적의 과일 3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뭐지? 왜 거품이 이렇게 많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60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신장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비결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얼마 전 부산에서 만난 70대 박인수 어르신의 사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하셨던 박 어르신은 가족 모임 중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의 여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박 어르신이 이미 수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끓고 다리가 붓는 신호를 계속해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방치하셨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신장은 무려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소변 거품이나 부종이 있다면 절대 화면을 넘기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1이라는 숫자는 오늘부터 내 소중한 신장을 내 손으로 직접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기적의 과일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청소하고 다시 조여주는 최고의 수리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신장 회복의 위대한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신장은 침묵하며 아주 서서히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정교하고 위대한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걸러내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누렇게 변하고 찌꺼기가 쌓여 막히듯이 우리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 무심코 즐겨 먹는 짠 음식 속에 과도한 소금과 달콤한 설탕, 그리고 몸이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삼키는 진통제는 마치 거친 사포처럼 신장의 부드러운 여과막을 사정없이 긁어대고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필터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나는 정도겠지만 이것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되면 결국 필터에 구멍이 뚫리거나 아예 꽉 막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필터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지 않고 잠시 두었을 때 맥주 거품처럼 두껍게 쌓여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거품은 단순한 공기 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 소중한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장의 비명소리이자 필터가 찢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필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팔과 다리에 온통 손톱으로 긁은 상처투성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하고 보습제도 듬뿍 바르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가렵고 따가운지 모르겠어요. 밤새 긁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피부과를 몇 군데나 다녀봐도 노인성 가려움증이라는 말만 듣고 연고만 받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바로 신장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요독이라는 독소가 혈액 속에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피가 탁해지고 그 탁한 피가 온몸의 피부를 자극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선명하게 남았던 것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이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거품료와 부종, 그리고 가려움증 같은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로 주인에게 끊임없이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투석기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찢어지고 막힌 필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주면 놀랍게도 스스로를 복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 항산화제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약은 당장의 증상을 감추기에 급급할 수 있지만 자연에서 온 영양소는 망가진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촘촘하게 조여주는 최고의 수리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의 신장이 아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필터를 다시 새 것처럼 되돌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신장의 사구체 필터가 어떻게 찢어지고 막히는지 그 원리와 고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 필터를 매일같이 난도질하는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쫓아내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깨끗한 약수를 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장을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빼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죽음의 습관을 당장 끊어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결코 예전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그야말로 소금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짭조름한 김치와 얼큰한 국물, 그리고 밥맛을 돋우는 젓갈까지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밥도둑이라 부르며 좋아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신장의 생명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생명, 도둑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 성분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진 덩어리인데 높은 혈압은 이 섬세한 여과 장치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파괴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신다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신장 수치는 늘 위험 수준이었지만 식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그리고 젓가락으로만 식사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2달 뒤 그분들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변의 거품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양제처럼 흔히 삼키는 습관적인 진통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며 머리도 지끈거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진통제를 영양제처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드십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강제로 차단하여 신장세포를 서서히 질식하게 만드는 무서운 약입니다. 통증을 잠재우려다 신장을 영원히 잠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통증을 당장 줄여주기 위해 약을 주지만 그 약이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서서히 녹슬게 한다는 사실은 바빠서 말해주지 못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면 진통제 대신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십시오. 우리 몸은 독한 화학약품보다 주인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입니다. 기력이 딸린다고, 입맛이 없다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굽고 사골국을 며칠씩 고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보양식이겠지만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붉은 고기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독이라는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피가 더러워지고 신장에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믹서기에 딱딱한 얼음을 계속 집어넣어 모터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약하다면 붉은 고기 대신 두부나 생선, 그리고 달걀 같은 하얀색 단백질로 바꾸십시오.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무게 1kg당 0.8g 정도로 소식하는 것이 지친 신장을 쉬게 해주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라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백해무익한 습관입니다.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콩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강제로 빼앗아 혈액 속의 독소를 더욱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어떤 환자분은 저에게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저녁 소주 딱 한 잔만 마십니다. 과음도 전혀 안 해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 한 잔의 독이 3년 동안 꾸준히 쌓이자 결국 신장 기능이 30%나 감소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술 대신 따뜻한 천연차 한 잔을 여러분의 새로운 동반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이 신장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반대로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 모두가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장에는 마치 홍수가 난 듯한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마시면 콩팥이 바짝 말라붙어 독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머물게 됩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드십시오. 단 잠들기 전에는 입만 축일 정도로 조금만 드셔야 밤새 여러분의 신장도 푹 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했던 행동들이나 사소하게 넘겼던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죽음의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현재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신장을 살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끝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끝이라는 한 글자는 나의 신장을 망가뜨리던 이 무서운 습관들을 오늘부로 완전히 끝내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자 새로운 생명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이 결단이 있어야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적의 과일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보여주는 아주 작은 정성에도 반드시 건강함으로 보답하는 정직한 장기입니다. 나쁜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투석실 문턱을 밟지 않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제 독을 뺐으니 다음 장에서는 찢어진 필터를 꿰매고 막힌 구멍을 뻥 뚫어줄 기적의 천연 치료제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끓게 만들 그 위대한 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장에서 우리 신장을 파괴하는 무서운 습관들을 보며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제 독을 내뿜는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쫓아냈으니 지금부터는 찢어진 필터를 꿰매고 꽉 막힌 구멍을 시원하게 뚫어줄 기적의 천연 치료제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과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에이, 겨우 사과야 라고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신장 건강 전문가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신장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천연 세제이자 신장 필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신장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과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 속에 든 칼륨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다릅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과 인의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신장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신장 질환자들을 위한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과가 우리 신장에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펙틴이라는 성분에서 시작됩니다. 이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혈관 속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들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낀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천연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신장의 가장 작은 단위인 사구체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여과막을 다시 촘촘하게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최동욱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사과의 힘을 믿게 되실 겁니다. 최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침마다 변기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품이 가득했고 몸은 물을 잔뜩 머금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최님에게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반드시 껍질째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핵심 성분인 펙틴과 퀘르세틴의 대부분은 과육이 아니라 바로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최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사과 하나를 껍질까지 꼭꼭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아침마다 본인을 괴롭히던 지독한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최님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경고드리고 싶은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파는 사과 주스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그런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사과 주스에는 식이섬유는 모두 파괴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액상과당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신장 필터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여러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선한 생과일을 껍질째 직접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빨간 사과 한 알이 병원의 차가운 투석 기계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더 잘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치유의 비밀입니다. 사과는 신장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다시 피를 맑게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위대한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아침 식탁에 사과를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활기차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사과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장의 혈관을 지켜주는 보라색 방패인데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장에서 사과가 신장의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천연 세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튼튼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신장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미세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장기입니다. 이 혈관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결국 필터 기능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장을 구원할 보라색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맛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성분은 신장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염증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 신장으로 흐르는 혈류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신장에 피가 잘 돌아야 죽어가던 신장 세포들이 다시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스스로를 복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혈관이 망가지면 약을 처방하지만 그 약은 혈관 자체를 젊게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오직 자연이 준 이 강력한 색소만이 세포 깊숙이 들어가 치유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7 새 정옥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다리가 퉁퉁 붓는 하지부종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신발이 발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부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하루에 블루베리 20알에서 3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과와 함께 드실 때 엄청난 상승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과의 펙틴이장에서 독소를 흡착해 내보내는 동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신장혈관의 상처를 치료하는 환상의 짝꿍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오트밀 우유를 넣어 갈아 만든 천연 주스를 드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정 어르신은 저에게 얇아진 발목을 보여주며 자랑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녁에 산책도 나갈 수 있고 붓기가 싹 빠지니 정말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리가 붓고
신장이 약해져 소리 없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런 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보라색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3을 남겨주십시오. 이 3이라는 숫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치유의 지혜를 나누겠다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자 실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냉동 보관했을 때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욱 농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해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린 작은 블루베리 한 줌이 수천만 원짜리 의료기기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과와 블루베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신장에 쌓인 독을 씻어내는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꽉 막힌 신장을 시원한 물줄기처럼 뚫어주는 세 번째 기적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과로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블루베리로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필터를 닫고 성벽을 쌓아도 그 안에 쌓인 썩은 오물들을 밖으로 씻어내지 못하면 결국 신장은 다시 병들게 됩니다. 하수구가 막혔을 때 아무리 세제를 부어도 물줄기가 약하면 오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신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세 번째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배는 보통 천연소화제나 기관지에 좋은 과일로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배야말로 지친 신장을 잠시 쉬게 하고 몸속에 독하게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지상 최고의 천연 이뇨제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이뇨제를 처방하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을 강제로 쥐어짜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배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길을 열어줍니다. 배에는 수분이 무려 85% 이상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소르비톨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르비톨은 우리 몸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장을 통과하는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관절에 박히면 통증이 극심한 통풍이라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배는 이 독한 요산을 녹여 몸 밖으로 씻어내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4 새 한상훈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한 어르신은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동시에 앓고 계셨던 분입니다. 요산 수치가 너무 높아 발가락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셨고 병원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걱정되어 강한 진통제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배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신장이 차가워지면 기능이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어르신에게 배를 그냥 차갑게 드시기보다는 따뜻하게 차로 만들어 드시라고 특별히 당부드렸습니다. 배를 얇게 썰어 냄비에 담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생강 한 조각을 넣어 1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인 배 생강차는 신장의 순환을 돕고 밤사이 신장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는데 그만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이 따뜻한 배차를 보약이라 생각하며 한 잔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독했던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발가락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다시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밤새 화장실을 대여섯 번씩 들락거리며 잠을 설치게 했던 야간요 증상까지 사라져서 평생 처음으로 꿀잠을 자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배 하나가 이렇게 큰 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단순히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이 아닙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강한 물줄기처럼 여러분의 신장에 쌓인 죽은 독소들을 씻어내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생명의 열매입니다.
의사들은 요산 수치가 높으면 그저 고기를 끊고 약을 먹으라고만 말하지만 자연이 준 이 위대한 이뇨제의 비밀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평생 병원에 발을 끊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기보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이 귀한 식재료들로 스스로를 치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묵직하고 노란 배를 장바구니에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바로 무너져가는 신장을 살려내는 최고의 병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삼총사인 사과와 블루베리, 그리고 배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매일 챙겨 먹어도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2가지를 고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신장의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아주 작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열쇠를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무기인 3가지 과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블루베리, 그리고 배는 당신의 망가진 필터를 수리할 최고의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음식을 매일 챙겨 먹어도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속에 아주 사소한 습관 2가지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비싼 약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의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2가지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올바른 물 마시기입니다. 너무 시시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장기이기에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곧 신장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물을 많이 마시라고만 말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수분을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우리의 혈액은 마치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해 있고 신장은 바짝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냉수가 아닌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이것은 잠든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축복의 모닝콜과 같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텀블러를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입안을 적시듯 드세요. 꿀꺽꿀꺽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서서히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게 되고 이는 신장이 푹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여러분과 소중한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단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상 직후 첫 물 한 잔을 꼭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물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물이라는 글자는 당신의 신장을 다시 맑게 흐르게 하겠다는 건강한 약속이자 스스로의 생명을 아끼겠다는 다짐입니다. 2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내 몸의 성적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변의 색깔과 거품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일만 보고 무심코 물을 내려버리지만 아침 첫 소변은 밤사이 신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소변색이 맑은 지푸라기 색이라면 건강하다는 증거이지만 맥주처럼 진하고 지독한 냄새가 난다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독소가 가득 쌓였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품을 꼭 확인하세요. 변기물을 내리기 전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자잘하고 두껍게 생겨서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 한 번에 수천 원을 받지만 여러분은 집에서 매일 아침 무료로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이 10초의 습관이 신장병이 악화되기 전에 골든타임을 잡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하는 곳이 아니라 내 소중한 몸을 점검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진료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2가지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콩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신장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가
진단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과 습관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6가지 질문을 잘 듣고 마음속으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천천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가장 먼저 확인하는 생명의 질문들입니다. 첫째,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나 얼굴이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까? 셋째, 밤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듭니까? 넷째,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다섯째,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실 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십니까? 여섯째, 평소 국물 요리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즐기고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십니까? 자, 여러분은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2가지 이상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귀찮아하시지만 신장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기계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한 번이면 나의 신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이 아파서 투석을 시작해야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예방적인 검사를 먼저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건강하게 2발로 걸어 다닐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3가지 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신장을 파괴하는 5가지 죽음의 습관인 나트륨 진통제, 잘못된 단백질 술과 담배, 그리고 잘못된 물 마시기를 당장 중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알려드린 신장의 수호천사, 사과와 블루베리, 그리고 배를 매일 아침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을 깨우고 소변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단계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놀라운 자생력을 발휘하여 스스로를 복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이 위험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석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가슴 아픈 고백을 통해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인 사과와 블루베리, 그리고 배에 대해 알아보았고,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들과 매일 실천해야 할 작은 루틴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부디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투석실에서 만났던 76세 송기철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이 긴 여정을 마치려 합니다. 송 어르신은 차가운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투석실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사실들을 딱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국물 조금만 줄이고 사과 하나를 챙겨 먹으라고 한 말을 왜 흘려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이 차가운 기계에 내 몸을 맡겨야 하니 남은 인생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라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분의 마디 굵은 손과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신장을 잃고 후회하는 분들이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송 어르신이 그토록 되돌리고 싶어 하던 그 소중한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보약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국물을 남기는 작은 용기 하나, 그리고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사과와 배를 장바구니에 담는 그 불어남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아주 작은 정성에도 반드시 건강함이라는 위대한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병원의 차가운 침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병이 깊어져야 비로소 여러분을 주목하지만 자연은 여러분이 건강할 때부터 이미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무심코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를 평생 투석의 고통에서 구하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삶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삶이라는 글자는 오늘부터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한 신장을 사랑하며 끝까지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늘 여러분의 곁에서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차가운 기계가 아닌 따뜻한 가족들의 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장 건강 수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